여러분, 요즘 시장 곳곳에서 AI 버블 아니냐 이런 불안한 목소리가 자주 들리죠. 빅테크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정작 눈에 보이는 수익은 언제쯤 날지 의문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에는 뉴스를 틀면 전기가 부족하다, 데이터 센터 지을 곳이 없다, 이런 인프라 한계에 대한 경고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진짜 위기는 AI 모델의 지능이 아니라 그 AI가 입주할 건물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는 지금부터 바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예시를 들어볼게요. 서울 한복판에 100층짜리 초현대식 빌딩을 짓는다고 상상을 해볼까요?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 많으면 5년, 6년 걸리겠죠. 그런데 그 빌딩 전체에 전기를 공급할 발전소를 짓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천연가스 발전소가 약 6년, 태양광이나 풍력단지도 인허가 부터 완공까지 3년에서 6년이 걸리고요. 원자력은 그보다 훨씬 더 길어요. 빌딩은 다 지었는데 전기가 없어서 입주를 못하는 상황이 실제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전세계 AI 데이터 센터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데이터 센터 전문 연구기관 업타임 인스티튜트는 2026년 전망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개발 속도가 전력 확보 속도를 앞지르기 어렵고 AI 전력 수요가 이미 한계에 가까운 전력망을 더 압박할 수 있다. 특히 2026년을 기점으로 이 위기의 규모와 심각성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면서 많은 운영사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빌딩은 빠르게 지을 수 있는데 전기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단순한 사실 하나가 오늘의 이야기의 시작이자 끝이에요. 결국 종착역은 전기예요. AI가 세상을 바꾸고 있고 그 AI를 돌리는 인프라에 돈이 흐르고 있으며 로봇이라는 물리적 몸체를 얻은 AI가 노동의 개념 자체를 뒤흔들고 있다는 것. 오늘은 이 모든 이야기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본질, 바로 전기 이야기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도 로봇 공장도 자동화된 물류 창고도 결국 커지려면 이거 딱 하나가 필요해요. 전기죠. 그런데 이 전기 문제가 단순히 발전소를 더 짓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발전, 송전, 변전, 연료, 지정화까지 얽혀있는 복잡한 구조인데 바로 그 복잡성 안에서 지금 이 시대 가장 조용하고 확실한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많은 전기가 필요한 거야? 라고 갸우뚱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한번 숫자를 보겠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은 2030년에 약 945테라와트시까지 늘어날 전망이에요. 945테라와트시는 인구 1억 2천만 명의 일본 전체가 1년 동안 쓰는 전기량과 맞먹는 수준이에요. 일본이라는 나라 하나가 쓰는 전기가 데이터 센터 수요만으로 새로 생겨나는 거죠. 대형 AI 데이터 센터 하나가 잡아먹는 전기가 일반 가정 10만 가구 쓰는 양과 비슷합니다. 그런 시설이 전 세계에 수백 개씩 수천 개씩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로봇 공장과 스마트 제조 시설까지 더해지면 전력 수요는 지금 예측보다 훨씬 더 빠르게 불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이 전기를 어디서 어떻게 가져오느냐? 여기 세 가지 병목이 동시에 터지고 있어요. 첫 번째가 발전입니다. 발전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특히 빅테크들은 24시간 365일 멈추지 않으면서도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깨끗한 전기만 원해요. 태양광은 밤에 쉬고 풍력은 바람이 없으면 멈추겠죠. 이 모순이 첫 번째 벽입니다. 두 번째는 송전이에요. 전기를 만들었어도 데이터 센터 빌딩까지 실어 나를 송전선이 있어야 하는데 이걸 새로 까는 게 빌딩 짓는 것보다 훨씬 오래 걸려요. 인허가 공사가 빠르면 10년, 길면 20년이 걸리는 일이죠. 세 번째가 변전이에요. 발전소의 고압 전기를 빌딩에서 쓸 수 있게 낮춰주는 변압기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부족 상태예요. 2020년까지만 해도 주문하면 몇 달이면 됐는데 지금은 평균 3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빌딩은 다 지어졌는데 변압기가 없어서 전기를 못 받는 상황인 거죠. 발전, 송전, 변전 이 세 가지 동시에 병목인 상태가 바로 현재 2026년 2월인 겁니다. 자, 이쯤에서 요즘 뉴스에서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게 있죠. 바로 원자력입니다. 원자력과 SMR. 이러한 위기 속에서 빅테크들이 선택한 게 바로 원자력인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멈췄던 원전을 다시 살리기로 했고 구글과 아마존은 SMR에 투자하고 있어요. SMR은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24시간 일정하게 전기를 만들면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거의 유일한 선택지니까요. 특히 SMR은 공장에서 만들어서 빌딩 옆에 바로 갖다 놓을 수 있어서 송전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가동은 2030년대 초반이 되겠지만
빅테크들은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기 전쟁은 멈춰있는 빌딩에만 국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작은 빌딩이 로봇의 몸속에서도 벌어지고 있죠. 로봇은 사람 옆에서 일해야 하니까 안전이 최우선이고 좁은 몸 안에 많은 에너지를 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목받는 게 전고체 배터리인데 폭발 위험은 줄이고 에너지는 꽉꽉 채워 넣는 기술이죠.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커질수록 이 배터리 기술이 게임 체인저가 될 거예요. 전기차 수요가 잠시 숨고르기를 하더라도 로봇이라는 새로운 수요처가 배터리 산업의 다음 성장축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봐야 하는가입니다. 이 거대한 에너지 전쟁터에서 전세계 시장을 꽉 쥐고 있는 글로벌 1, 2등 대장주를 정리해드릴게요. 이 기업들이 바로 AI 빌딩의 뼈대와 심장을 만드는 주인공들입니다. 첫 번째, 전력기기 및 인프라, 쉽게 말해서 빌딩의 전압을 조절하는 어댑터 같은 느낌입니다. 전세계 전력망의 표준을 만들고 있는 장비를 공급하는 빅2. 1위는 이튼입니다. 북미 전력 인프라의 지배자로 시가총액과 점유율 면에서 압도적인 세계 1위예요. 2위는 슈나이더 일렉트릭, 유럽을 기반으로 전세계 스마트 그리드와 변압기 시장을 이끄는 프랑스의 거인입니다. 자, 두 번째 주인공은 원자력 발전. 빌딩을 돌리는 근본적인 화력 같은 거죠. 빅테크들이 줄을 서서 계약하는 원전 운영사들입니다. 1위는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미국 최대의 무탄소 에너지 공급 업체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역사적인 계약을 맺은 실질적인 대장주입니다. 2위는 비스트라. 미국 내에서 원자력과 가스 발전을 동시에 운영하며 급증하는 데이터 센터 전력을 가장 유연하게 공급하는 신흥 강자입니다. 자, 세 번째 주인공은 전선 및 구리 케이블, 빌딩의 혈관이라고 볼 수 있죠. 전기를 나르는 혈관인 케이블 시장의 세계 챔피언들 바로 말씀드릴게요. 1위는 프리즈미안, 이탈리아 기업으로 전세계 해저 및 지층 케이블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2위는 넥상스예요. 프랑스의 케이블 명가로 글로벌 초고압 전력막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핵심 플레이어입니다. 자, 마지막 주인공은 로봇 및 차세대 배터리, 움직이는 빌딩의 심장이죠. 로봇의 심장인 배터리 시장에서 기술력을 다투는 곳들인데 1위는 CATL입니다. 전세계 배터리 점유율 1위로 로봇용 배터리 개발에도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어요. 2위는 삼성 SDI입니다. 꿈의 배터리라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분야에서 글로벌 특허와 상용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평가받는 강력한 기술 대장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개별 종목 선택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묶음 ETF도 제가 지금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대표적으로 XLU, 미국 내 대형 원전과 전력 유틸리티 기업들을 통째로 담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ETF예요. 두 번째는 PAVE, 미국의 송전망 확충과 인프라 재건에 필요한 변압기, 그리고 전선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ETF죠. 마지막은 URNM, 원전의 연료인 우라늄 광산 기업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원전 수요가 늘면 연료값도 오를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도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자, 2026년 2월 현재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전기를 확보한 사람입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AI라는 화려한 100층 빌딩을 짓고 있지만 그 건물의 실제 가치는 전기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지금 당장 빌딩에 전기를 연결해줄 수 있는 이튼이나 슈나이더 같은 전력기기 회사들이 가장 확실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빌딩 옆 미니 발전기인 SMR과 로봇의 심장인 전고체 배터리가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되겠죠. 결국 AI 시대의 진짜 권력은 멋진 서비스를 만드는 소프트웨어 회사도 맞지만 그 서비스를 돌릴 수 있는 전기를 쥐고 길목을 지키는 자가 차지하게 될 거예요. 화려한 외관보다 건물을 돌아가게 만드는 기초 골조에 더 많이 돈이 흐르고 있는 이 원칙을 잊지 마세요. 오늘 빌딩을 비유로 풀어본 전력 전쟁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골조가 담겨있죠? 댓글에 여러분의 인사이트를 나눠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토크였습니다.